IT에 종사하는 분들, 예. 사무실에서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뭐 전신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많이 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어깨 아프다 그러면은 회전근이나 어깨 관절에 무슨 염증이 있지 않나? 이런 거 먼저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어깨가 망가지기 이 원인을 정확히 아셔야 돼. 원인이 결국은 이 경추, 목에서 나오는 신경하고 연관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1차 원인은 경추라는 목신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결과적으로 어깨에 문제가 나중에 온다 이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어깨가 아프면 어깨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병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대부분 일자목이나 거북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요 관절이 경추 관절은 C자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이 C자 관절이 일자가 되거나 거북목이 되면 관절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좁아져요. 좁아지면서 이 경추신경이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 주로 어깨 쪽은 이제 4번, 5번 이쪽 신경이 내려가요. 이게 5번, 6번은 이쪽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 4번, 5번 이쪽 신경 따라서 근육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근육이 딱딱해지는 거죠. 뭉쳤다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원래 근육이라는 거는 건강한 근육은 평상시에는 소프트해야 돼. 말랑말랑. 힘을 쓸 때만 힘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늘 긴장하다 보니까 근육이 딱딱해져 있어요. 어깨 관절이라고 치면 목이 있고 이제 이게 승모근이 덮고 있거든요. 이게 이 덮고 있는 근육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 이 관절 압력을 가하게 돼요. 그럼 뼈를 움직이는 이 회전근이라는 힘줄이 여기 공간이 떠서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근육이 누르니까 회전근이 눌리게 되는 거죠. 계속 눌린 상태에서 마찰을 하다 보면 회전근이 부분적으로 파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회전근 파열로 수술을 한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파열돼 가지고 팔을 못 쓰지 않으면 일단은 수술은 최후의 수단으로 보류해라. 예, 제 주장은 그래요. 왜냐하면 회전근 상태가 정상의 4분의 1 정도로 얇아지고 부분적으로 파열이 돼 있어도 수술을 안 하고 치료를 잘 하면 회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관절은 어깨든 허리든 목이든 무릎이든 수술은 최후의 수단으로 꼭 항상 남겨놓으셔야 돼요. 예. 이제 뭐 어려운 얘기를 하면 뭐 극상근, 극하근, 뭐 소음근, 견갑하근 뭐 이래갖고 이 어깨를 움직이는 근육을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저항을 줘요. 만약에 여기를 누른 상태에서 올려보시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통증이 있으면 극상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항을 준 상태에서 외전을 했을 때, 외회전을 했을 때 통증이 오면은, 이게 극하근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네. 그다음 소음근이라고 요 뒤에서 내려오는 또 근육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아픈지, 이런 거에 통증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견갑하근이라는 것도 있는데, 견갑하근은 앞쪽에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 팔씨름 하듯이 이렇게 힘을 줬을 때 통증이 오면은 이거는 견갑하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회전근을 이제 의사들이 보면 이제 진찰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손을 엄지손가락 올려서 이렇게 돌렸을 때 통증이 옵니까? 부드러워요? 요게 무슨 동작이냐면 아까 말한 어깨 위의 근육하고 관절의 이 동작을 움직였을 때 요 관절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통증이 또 와요. 이게. 예? 많이는 안 아픈데 조금. 느낌이 살짝 오면은 그 회전근에 조금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깨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깨 자체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경추가 더 중요하다. 그 이제 같은 자세로 이제 뭐 컴퓨터를 한다든지 영상을 편집한다든가 계속 같은 자세로 있다 보면 목이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목이 경직되다 보니까 어깨로 가는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고 거기다 또 이제 피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로하면 이제 염증이 확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라는 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몸 안에 어떤 문제가,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거를 극복하려고 우리 아군이 출동하는 게 염증 반응이에요. 적군에 대해서 아군이 출동하는 게 염증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지속하게 되면 내가 그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염증 물질이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염증 물질들이 피에 남아 있다는 거는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어항 같은데 어항을 물을 안 갈아주면 뿌에 탁해지죠. 그게 염증이에요. 그 검사상에서는 잡히질 않는데 기능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항에 물이 아주 더러워지기 전까지는 물고기가 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선한 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 자기네가 배출한 그런 오물들하고 섞여서 사는 물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더러워지면은 이제 물고기가 거기 생존을 못 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봤을 때 아주 탁해져서 내가 물고기가 못 살 정도로 탁해진 피는 검사상에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요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은 일반 검사에 잘 안 잡힌다, 이거.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그 질병의 중간 단계를 발견하는 방법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는데, 첫 번째가 자율신경 기능 보는 거예요. 자율신경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자율신경 기능 검사를 하게 되면 내 몸에 어떤 정상을 유지하려는 능력이 얼마큼 떨어졌는가를 가장 빨리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피를 안 뽑고 볼 수 있는 방법이 모세혈관 보는,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1mm를 이만한 화면에 확대해서 보게 되면 혈관 모양이 다 틀려요. 그 병의 중간 단계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이제 어깨 통증은 목하고 꼭 연관이 있다는 거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깨는 회전근이나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캡슐이 있어요. 그게 오그라들어서 이렇게 딱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 우리 옛날에 오십견이라는 거, 네. 유착성 관절염, 늘러붙었다 그래가지고 그런 병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이렇게 돌려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충돌 증후군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뼈 사이의 간격이, 관절 간격이, 힘줄하고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한다, 이거죠. 네, 충돌을 한다. 근데, 관절 건강의 제 1번이 뭐라 그랬죠? 네. 네. 대부분이 자세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흉내를 내볼게요. 이렇게 일을 한다 치면 벌써 척추근이 휘었거든요. 목도 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어깨 주변에 이 뼈 골격 구조가 비대칭이 돼버려요. 비대칭이 되니까 당연히 관절 간격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등이 굽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깨를 치료하는 거랑 등을 완전히 펴놓은 상태에서 어깨를 치료하는 거는 차이가 많다 이거죠. 어깨를 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교정을 하는데 목이 이렇게 됐다고, 턱이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척추가 이렇게 휜 사람이에요. 그러면 몸을 교정을 안 하고 얘만 이렇게 잡아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등을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됐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몸에 기둥을 똑바로 세워놓고 인테리어를 해야지 기둥이 꺾어진 집에다가 인테리어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저는 이제 어깨 환자가 오면 목도 보지만 이 등 관절의 자세 이런 걸 꼭 같이 체크를 해요. 왜냐면 그걸 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구부렸을 때 이 근육이 뭉치는 거랑 폈을 때 뭉치는 거랑 완전히 틀려요. 제가 모델 할 테니까 한 번만 다시 네. 저기 앉아가 여기 잠깐만 나오게. 자, 보세요. 등을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여기 그죠? 예. 등을 펴보세요. 딱 폈어요. 오, 거의 3배 이상 차이 나죠? 이거 시원한데? 그죠? 네. 이거 누가 보면 마술 한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 마술이 아니라 진짜. 등을 이렇게 구부리는 순간에 이 승모근이 이렇게 긴장이 돼, 텐션이 돼. 근데 이걸 펴주게 되면 근육이 여유롭게 돼서 부드러워져요. 그러네요, 진짜. 완전히 틀려요. 완전 틀린데요? 예. 허리를 피란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관절 건강의 1번이 자세라고 하는 이유가 야, 이거 깜짝 놀랐어요. 자세를 딱 피게 되면 예. 그러니까 치료 하나도 안 해도 자세만 펴줘도 통증은 반으로 줄어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 제가 옛날에
얘기를 했잖아요. 어깨 아픈 사람들은 꼭 이렇게 등을 펴는 연습을 해라. 이거 꼭 예? 이걸 등을 펴야만이 척추도 펴지고 이 뒤에 있는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이 이완된다 이거죠.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 근육이 뒤에서 이렇게 쫙 늘어나게 이게 잡아당기게 되거든. 근데 이걸 펴주게 되면 근육의 간격이 부드러워져요. 여유로워진다 이거죠. 이게 확실히 아까 승모근이 안 아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동작을 제가 시키는 이유가 등을 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할 때 어깨가 지금 통증이 좀 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아 진짜? 예. 네, 안 아픕니다 진짜. 원더우먼인가 이게 자세가? 네. 예, 이렇게 딱 등만 펴도 거의 이 상체 관절의 질병은 50%는 거의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연로하신 분들, 70세 이상, 예? 이거 되게 쉬운 운동인데 이 정도면. 70세 이상들은 등이, 내가 그때 우리 척추에서 노화가 제일 먼저 오는 게 등이라 그랬죠. 예. 60세, 70세 넘은 이 약간 노령층들은 등 자체가 관절이 없어져서 굳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해도 안 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항상 어깨가 결리고 아프다고 하는 이유가 등을 못 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생들, 공부하는 수험생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컴퓨터를 다루거나 영상을 편집하거나 촬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항상 이렇게 이게 아주 쉬운 자세예요. 그리고 이제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한 3초 정도 정지했다가 천천히 내쉬고 또 쭉 들이마셔서 3초 정도 숨을 참으셨다가 이완하시고 몸이 좀 기운이 쫙 느낌 오십니까? 느낌이 오죠? 뭔가 이렇게 나른해지면서 이렇게 근육이 풀어지는 느낌 오죠? 그죠? 그거예요. 그게 스트레칭에 또 이제 한마디 더 해드리면 스트레칭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스트레칭 하면은 이게 반동을 주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원위치로 돌아가요. 근데 정적인 스트레칭, 이거는 이제 동적인 스트레칭이고 정적인 스트레칭은 숨을 내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어깨 뒤에 있는 이 소원근이라는 근육들이 전부 다 쭉 처질 정도로. 그게 스트레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적인 스트레칭만 하고 정적인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운동할 때 항상 빠르게 한단 말이에요. 스트레칭을. 동적인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있어요. 동적인 스트레칭은 과격한 운동을 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달리기를 하고 에너지를 쓰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적으로 이렇게 다 풀어놓잖아요. 근육이 풀어져도 못 뛰어. 그러니까 운동을 어떤 시합을 한다든가 경기할 때는 동적인 스트레칭이 맞아요. 빨리빨리 해서 관절만 조금 풀어주는 정도라고 바로 나가야 돼. 근데 너무 몸이 피곤하고 아픈 사람들은 정적인 스트레칭으로 가셔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오늘 그래서 이 어깨 질병은 경추를 꼭 보라는 거. 그 다음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스트레칭도 정적으로 하는 거. 요 세 가지가 이제 제가 오늘 강조해 드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관절에 대한 수술은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라. 왜냐면 요새는 치료법들이 좋은 게 많아요. 이런 자가 운동법도 있지만 병원에서는 뭐 체해 충격파라든가 요새 그 DNA 같은 경우로 회전근을 약간 DNA나 콜라겐 주사 같은 걸 맞게 되면 그 힘줄이 조금씩 이렇게 강해지면 튼튼해져요. 특히 이제 이런 자세를 똑바로 하게 되면은 눌렸던 간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공간이 뜬다 이거죠. 공간이 뜨면 얘가 사이즈가 회복을 좀 해요. 또 그런 방법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깨가 굳으신 분들, 유착성 관절염에서 오십근이 왔다. 이런 분들은 팔을 못 올려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 90도도 못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열증 심하게 되면 보통 여기까지 엄지손가락이 가잖아요. 이제 유착성 관절염 환자들은 여기 허리 밑에 여기 자기 벨트까지 밖에 못 가요. 더 심한 사람들은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화장실에서 용변 닦지도 힘들어. 그거 더 올라가셔야 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기 이 정도 되면 정상이라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아주 유연한 사람들은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또 왼팔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선생님. 예, 짝짝이죠? 네. 예. 야. 그렇죠. 짝짝이죠? 그게 이제 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지금 보니까 왼쪽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오른쪽은 여기까지밖에 안 가거든.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 5cm 이상 차이 나요. 예. 그 이제 그 유착성 관절염이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통증이 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자세, 스트레칭, 정적인 스트레칭 꼭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피로를 회복하는 거는 우리가 그때 그 영양소가 어떤 몸에 이상 반응이 왔을 때 대응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부신피질 호르몬이라 그랬잖아요. 네. 부신 호르몬. 그러니까 뭐 DHA라든가 코티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신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의 원료가 아미노산 아니면 그 지방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늘 강조하지만 탄수화물을 비율을 좀 줄이시고 단백질하고 그 지방의 이 비율을 1대1대1로 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 네. 예.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아 어깨가 자세하고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그 다음에 스트레칭도 동적인 스트레칭 있는 게 아니라 정적인 것도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메모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죠.